네, 안녕하세요. 통신 미디어 엔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나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미디어 그리고 통신 업종의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미디어의 그 한국 OTT 시장에 대한 것을 먼저 토픽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OTT로 많은 컨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특히나 많이 기다리셨던 디즈니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까지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OTT들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하지만 이렇게 OTT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시장에서 HBO 맥스 역시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토종 OTT로 분류가 되는 티빙과 웨이브 역시 올해부터는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2022년에는 더 풍부해진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코드 커팅이 한국에서는 선진국만큼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OTT 이로 인해 굉장히 OTT가 대중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OTT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OTT를 보고 계신다면 몇 개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측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개 이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가 62%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2022년에는 이제 더 많은 OTT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 말인즉슨 꼭 1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2위 사업자가 될지언정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OTT를 선택하는 기준은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많은 OTT 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제 좋은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미디어 시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컨텐츠는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전 세계 1위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제 실감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인데요.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갯마을 차차차, 마이네임, 지옥 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이제 국내 컨텐츠가 많아졌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국내 제작사들이 역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부분은 2022년에 훨씬 더 큰 컨텐츠 시장의 호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 컨텐츠 제작의 차질을 빚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많은 작품들이 이제 플레이가 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21년 하반기부터 많은 작품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22년에는 지금 대기 중인 작품이 굉장히 많고요. 역시나 2021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기대할 만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22년에 한국 제작사들은 훨씬 더 좋은 실적과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콘텐츠 IP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는 시장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심에 콘텐츠 IP가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 많은 카테고리로 이 IP의 활용도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드라마와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굿즈나 캐릭터 같은 것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콘텐츠 IP를 활용해 게임도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타버스나 NFT와 결부된 것에서도 이런 IP를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웹소설과 웹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서 사실 보여드렸던 작품 중에서
지옥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DP라는 작품은요, 원천 IP라고 할 수 있는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바로 이제 웹툰이었는데요. 이렇게 원천 IP가 되는 웹소설과 웹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스토리 라인을 가진 원천 IP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미디어 시장에서는 2022년 더 치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작품들이 이번에 방영이 됐던 지옥을 비롯해서 애플 TV 플러스에 올라온 닥터 브레인 등이 21년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 재벌집 막내 아들, 내과 박원장, 미남당 사건 수첩과 같은 작품들은 22년에 영상화되어 시청자들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을 시작할 때 20년의 앨범 판매량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21년은 분명히 기저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 우려가 무색하게 지금 21년 11월 누적으로 보시면 앨범 판매량이 거의 40% 가까이 늘었고, 이미 그 말인즉슨 전년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은 K-팝 스타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앨범 판매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또한 팬층이 굉장히 넓어졌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2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는 앨범을 낼 때마다 밀리언셀러, 그리고 이제 더블 밀리언셀러가 된 아티스트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22년에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앨범 판매량은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내 엔터 업종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고, 예전하고는 어나더 레벨이구나 라고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ENM의 이 오디션과 그리고 빌리프랩의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오디션들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현지인들을 타겟으로 한 바로 K-팝 오디션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ENM 같은 경우는 HBO Max와 남미에서 K-팝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방영 중인 FNC 엔터의 Who is Princess라는 작품은 일본에서 지금 오디션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JYP나 하이브 레이블즈 역시도 지금 일본, 미국 등에서 현지화 아티스트를 기획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22년에 K-팝이 제대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22년, 23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K-팝 아티스트들이 현지인으로 구성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내 엔터 업종은 이제 해외 현지화된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것도 22년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기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을 3개를 꼽아본다면 바로 하이브가 운영 중인 위버스와 SM의 손자회사인 디어유에서 운영 중인 버블, 그리고 NC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스, 이렇게 3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커머스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멤버십 같은 부분에서 이제 돈을 내서 구독 서비스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보시면 위버스의 MAU는 640만 명의 3분기 말 기준으로 달한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이 조금씩 더 입점을 하고 있고, 제3의 기획사의 아티스트들 역시 위버스나 혹은 이제 디어유, 그리고 이제 유니버스에 입점을 하면서 점점 더 이를 이용하는 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위버스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바로 브이라이브라는 네이버가 운영 중인 플랫폼과 위버스가 통합된 통합 플랫폼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이라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이런 다운로드 수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와 수익화 관점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버스와 합쳐진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2년 1분기 중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NFT 사업과 그리고 오리지널 스토리에 대한 사업을 하이브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아티스트 BTS나 그리고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엔하이픈 등이 등장하여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하는 사업 등은 기존에는 하이브에 없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JYP 같은 경우는 기존 아티스트와 신인 아티스트의 콜라보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기존의 아티스트가 국내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12월부터 내년까지 나오는 국내에서만 아티스트가 총 3개 그룹이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현재 준비 중인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데뷔한 니쥬라는 그룹이 굉장히 핫했었는데요. 22년에 보이그룹한 니쥬가 오디션 프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3년에 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현지화된 그룹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현지화된 그룹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어유는 지금 올해 이제 11월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메시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대 이하가 굉장히 많고 해외 유저층이 많은데요. 22년에 기대할 수 있는 캐탈리스트는 바로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회사가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사업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메타버스 마이홈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에 베타지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시지만 주고받는 플랫폼에서 디지털 아이템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발돋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라이브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사는 기존의 단순한 구독 사업자에서 훨씬 더 그 레인지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티스트 풀의 확대입니다. 현재 디어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아이돌 아티스트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로 그 국적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가수에서 스포츠 스타, 배우 이런 식으로 좀 장르나 풀을 더 확대해 나가서 팬이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더 넓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미디어 엔터 업종에서는 하이브 그리고 JYP를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어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에서는 CJ ENM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로 확장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ENM은 22년에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려 합니다. 일단 그 OTT인 티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인 20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2년에는 400에서 500만이라고 제시한 그 구독자 목표를 향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면서 구독자 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티빙 같은 경우는 바로 글로벌 진출이라는 부분이 22년 중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라인 사업자와 손을 잡고
그 일본, 뭐 동남아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23년에 800만 플러스 알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 쪽의 사업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발표했던 바로 엔데베 컨텐츠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E&M은 이제 제작 사업에 있어서 해외로 좀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엔데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다양한 OTT에 이제 납품하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에 E&M은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비아콤 CBS와 서로 간에 이제 제휴를 맺으면서 티빙 쪽과 서로 협력하는 구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다른 제작사들이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제작사 중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희는 그 이유가 바로 매출이 줄어든 모습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캡티브인 방송사 쪽으로의 납품도 일부 줄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22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의 영업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서 예전보다 다시 슬롯이 정상화돼서 방송하는 작품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이런 OTT양 오리지널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꾸준히 납품하는 부분은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캡티브인 CJ E&M의 티빙 오리지널도 올해보다는 작품 수가 늘어나서 5편 이상을 납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치 오리지널로 지금 배드 앤 크레이지 그리고 이제 별똥별 등등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작품은 조금 특별할 것 같은데요. 현지화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작사인 스카이댄스와 손을 잡고 미국 작품을 만드는 첫 번째 이제 제작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내년 말 정도에 이제 가시화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또 한 번의 점프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의 2022년은 어떨까요? 2019년에 5G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22년에는 50% 이상이 5G를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7%, KT 31%, 유플러스 22%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구간에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5G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침투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에는 6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중화의 원년이 되면서 5G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3G나 LTE보다 조금 더 이제 요금제가 비싼 요금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ARPU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통신사들의 무선 수익은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상용하게 됐던 2019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계속 캐펙스는 줄어드는 추세를 22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런 유선 사업에 더해서 조금 비통신에 대한 집중이 나타나는 해가 22년이 될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적 분할이었는데요.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그 비통신 사업인 11번가나 뭐 팀의 모빌리티는 SK 스퀘어로 가게 됐고 SK텔레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무선 통신 사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 마케팅인 티우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인 이프랜드 등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사업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새롭게 태어난 2.0
2.0세대, SKT의 2.0 시대는 바로 이렇게 SK텔레콤의 통신과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바로 SK 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SK텔레콤의 2022년은 과거와는 또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디지코라는 프레임 안에서 많은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21년에 만들어진 KT 스튜디오 지니와 그리고 이제 HCN의 인수를 마무리했고 또 그리고 이제 지니뮤직에서 밀리의 서재 등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런 인수 합병 과정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설 등을 통해서 KT의 미디어 밸류 체인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22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미디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디지코로 전환하려는 KT의 변화는 훨씬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디지코 분야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22년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 U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자회사가 적기 때문에 다른 기타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찐팬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제휴 계약을 통해서 IPTV 독점 제휴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유선 쪽에서 그리고 이제 무선 쪽에서의 점프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중간 배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22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LG U 플러스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증대와 함께 배당의 상승도 확실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당 수익률에서 있어서도 투자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디지코라는 프레임 안에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KT를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텔레콤, LG U 플러스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